운명의 빛을 전하는 솔라입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 보러 오셔서 내 돈복이 언제쯤 터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잠깐 멈춰주게요. 오늘은 그 질문이 왜 이미 틀렸는지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돈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이 사고회로 자체가 애초부터 의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8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2카드씩 한 세트로 1번부터 4번까지 마음 가는 대로 카드를 골라주세요. 첫눈에 확 끌리는 카드, 또 왠지 모르게 시선이 멈추는 카드. 그 카드가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이 가장 정직하게 가리키는 답입니다. 그럼 카드를 다 고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어온 이 가난의 공식을 함께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의 공식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이는 골라주신 카드는 타로 마이너 검 에이스 카드입니다. 카드 한번 보실까요? 제 구름 위에서 이제 손이 나타나서 검 한 자루를 이제 높이 치켜든 그런 장면이죠. 이제 원래 이 카드의 의미는 어떤 명확한 사고력, 저돌적인 추진력, 돌파력, 그리고 어떤 진실을 갈구하는 열정과 의지,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타로 덱에서 이제 에이스 카드라고 하면은 우리 마이너 1번 카드를 에이스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에이스 카드가 좀 강한 의미를 지닌 그런 카드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점은 항상 이 역의미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어떤 가난의 공식은 노동 중독형 패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검은 방향성을 잃고 그냥 위로만 찌르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더 오래 이 날카로운 검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 검을 휘두르고 있나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말이 있죠.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도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의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일까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최대 붐이었던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정말 열심히 하면은 돈 벌었습니다. 모든 영세 상인들이 떼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1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불리고 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또 부자로 그런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옛날 얘기죠. 열심히 하는 거는 어찌됐든 미덕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자본주의는 성실함을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실한 노동력을 구매한 여러분의 보스,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직장은 여러분의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사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그 시급은 항상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야만 회사는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야근을 하면 할수록 그 초과 생산된 가치는 여러분의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흘러가요. 열심이라는 이 미덕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착취의 동력이 되는 그런 아주 억울하고 불공평한 노동의 미학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실함이 우리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배우지만 이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갑이 되는 조건과는 진짜 상관없는 얘기예요. 에이스 검 카드의 검을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더 열심히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야근을 부탁받고 또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값싸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승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더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영리하게 레버리지를 쓰느냐로 판가름 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통했던 그 공식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오히려 가난을 고착시키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거야. 뭐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자기 위로가 사실은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어떤 가장 세련된 회피 본능과 솔직히 정말 뭘 모르고 계시는 그냥 무지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검을 준 손은 맞는데 찌르는 방향이 제대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은 가난을 탈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골라주신 치유 카드 보겠습니다.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인데 역시나 이 구름 위에 절대 권력자의 손이 황금 동전 하나를 내밀고 있고 또 그 아래로는 꽃이 굉장히 풍성한 정원과 열린 문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새로운 물질적인 시작, 이 씨앗 하나가 세상에 놓이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아까 본 에이스 검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얘기하는 카드라면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결과를 창출할 것인가의 카드입니다. 그럼 이 솔라가 경험담을 살려서 오늘 처방전 확실하게 드릴게요. 먼저 본인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요즘 흔히들 하는 얘기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많이 설치해 둘수록 부자예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요즘 많이들 하는 주식, 코인, 펀드
돈을 버는 구조의 어떤 전형들인데 이 약점은 돈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게 노동을 살피한 부의 창조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즘은 투잡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 하나, 강의 하나, 작지만 디지털 자산 하나, 뭐든 시작하세요. 이 씨앗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심느냐 안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월급을 받고 일했던 남의 밭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밭을 하나 가꾸고 씨앗을 심고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도 이 무역업이라는 어떤 정규직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저질러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월급으로 허덕이는 삶만 살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그냥 가요. 저는 진짜 그러기 싫어서 정말 힘들게 이 솔라 타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첫 번째 씨앗을 오늘 당장 심으세요. 이 뭐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은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구독자 현재 3명이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이 시작이 반이라고 뭐든 심어 놓으면은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들의 이 통장을 갉아먹는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골라주신 타로 마이너 펜타클 2번 카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카드는 이 두 개의 펜타클을 이 동전같이 저글링 하듯이 이렇게 양손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어떤 젊은이를 보여주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파도가 높게 일렁이고 있지만 이 젊은 남자는 이 두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원래 의미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동시에 관리하려는 어떤 균형의 기술과 미덕을 상징하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이 카드의 역방향 의미는 이 푼돈 집착형 패턴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한 자리에서 동전 두 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죠. 더 벌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진 이 작은 것만을 지키려는데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 앱을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쓰다 보면은 우리가 커피 한 잔 줄이고 배달 음식 한 번 줄이고 이제 구독 서비스 해지하고 그렇게 쥐어짜면서 한 달 아껴봤자 사실 얼마나 모이던가요? 그 에너지와 의지력을 써서 아낀 금액과 그 시간에 뭔가를 하나를 더 만들거나 팔아서 벌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절약은 분명히 미덕이지만 이 절약만으로는 더 이상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고 시속 40km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기름값이야 아낄 수 있겠지만 이 목적지에는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하겠지요. 또 더우니까 또 스트레스도 받고. 저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 이 푼돈에 집착하는 건 사실 이 여러분이 쉽고 편하게 실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 귀찮음과 심리적 회피입니다.
버는 방법은 이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 머리도 또 써야 되고 또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이 지출을 줄이는 거는 당장 눈에 보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볼까라는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어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이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이제 더 쉽고 덜 중요한 이런 문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커피 한 잔값 몇천 원 아끼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 여러분의 커피값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새는 돈 100만 원을 막는 것보다 이 새로운 돈 100만 원이 들어올 파이프라인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이 돈 모으는 데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가계부 앱의 지출 카테고리를 색깔별로 정리하고 더 아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막 분석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은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 푼돈을 분류하고 집계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가계부는 이미 벌어진 돈의 사후 부검일 뿐 더 큰 수입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더 잔인한 사실은 이 절약이 성공해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아꼈을 때 그 느끼는 그 성취감이 되레 여러분을 더 깊이, 더 집요하게 이 푼돈 집착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 뇌는 학습을 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네 라고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을 아끼는 동안 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이 구매력을 그 이상으로 갉아먹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현상 유지예요. 아니 사실 이런 고물가 시대에는 사실 후퇴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이 소중한 에너지를 쏟고 계신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골라주신 오른쪽에 치유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타로 마이너 펜타클 7번 카드. 이 오랫동안 이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키워온 넝쿨에 이 달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나름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젊은이는 끝이 아니에요. 이 수확을 하고 나면 막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또 어떤 수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 솔라의 경험을 담은 처방전을 드릴게요. 이번 달에 이 지출을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대신 딱 한 가지라도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입지 않은 옷들 정말 산더미같이 다 쌓여있죠? 이 당근 시장에 입지 않는 옷 같은 이런 중고 물품을 하나 팔아도 되고 이 여러분의 재능을 팔 수 있는 투잡 사이트에 광고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 글쓰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 써주기, 연애 편지 써주기 이런 거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최대 흥미사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만드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온라인의 세계는 그 가능성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허접한 채널이나 블로그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소중한 정보통이 되고 즐거운 흥미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것도 정 안 되면은 주말에 알바라도 하나 해보세요. 토요일 오후에 단 몇 시간이라도 투잡을 하다 보면은 돈 쓸 시간도 줄어들고 부수입도 생깁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도 뭔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경험을 뇌에 한번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은 부수입이 생기면은 이 재미가 붙어요. 돈을 모으는 재미는 이 돈을 쓰는 재미와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펜타클 7번 카드의 농부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거는 이 푼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키울 수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절약은 하세요. 절약은 하시되 궁상 떠는 절약은 줄이시고 그 에너지의 한 70%는 이제 뭐라도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가난의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골라주신 오른쪽 편에 타로 마이너 펜타클 8번 카드입니다. 보시면은 이 장인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홀로 앉아서 이 동전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새기고 있죠. 이 집중과 숙련, 기술을 갈고 닦은 이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카드의 역방향 의미인 가치 미인식형 패턴입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 훌륭한 동전의 값을 자기 스스로 터무니없이 낮게 매기고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그 실력에 부합하는 가격표를 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게 진짜 별로 없는데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답변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실력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그 실력에 정당한 가격을 붙이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요.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잘 나타나는 이 패턴은 사실 개인의 자존감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인간 돈 꽤나 밝히네. 저 사람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네. 이 겸손의 미덕을 모르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꺼려하는 그런 문화적 학습이 수십 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능은 있는데 가격표를 못 달고 서비스는 하는데 제 값을 못 받고 결국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싸게 팔리는 아이러니가 반복돼요. 이 솔라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주 당당합니다. 되레 이 본인을 더 과장해서 소개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아주 떳떳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게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더 보기가 좋아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핵심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을 불렀다가 그 돈 줄 가치가 전혀 없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걸 단순히 가격 협상 실패로 보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차라리 미리 가격을 낮게 불러서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어떤 심리적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략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아시나요? 이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을 저렴하게 제공할수록 이 사람들은 그걸 일발성 호의라 생각하지 않고 이 여러분 자체를 저렴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어떤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저평가할수록 시장도 여러분을 그 가격에 맞게 대우합니다. 결국 자기 값어치를 모르는 장인은 평생 장인의 실력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대가를 받으며 살게 돼요. 더 최악의 경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면 충분히 싸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상대방은 속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조차도 모르는구나 라고 분류하고 그때부터 진짜 막 나옵니다. 이 겸손함과 저평가는 확실히 틀려요. 이 겸손은 스스로가 인정하는 실력을 갖추고 이 조용히 그냥 남들의 반응을 관망하는 것이지만 저평가는 실력은 있는데 스스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제값을 못 받는 건 시장이 당신을 몰라봐서가 아니라 이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그 가격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서럽고 억울할 때는 여러분보다 실력 없는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비싼 가격을 부르고 팔리는 걸 옆에서 목격하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그 진실을 매일같이 증명해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가격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는 오직 여러분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골라주신 오른쪽에 치유 카드 한번 볼까요? 이 타로 메이저 21번 세계 카드에는 이 어떻게 한 고귀해 보이는 어떤 여성이 이 월계관 안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이 중심에 서 있죠.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방에는 4가지 원효의 상징체가 있고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완성과 통합을 이룬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지 않아요. 그럼 솔라의 처방전입니다. 이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세요. 이 여러분의 능력은 생각보다 더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치는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틀려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름 어떤 독보적인 가치를 이미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능력의 가격을 지금보다 한 30% 올려서 딱 한 번만 불러보세요.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치가 시장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의 예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더 놀라실 만한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통 하나 달지 않고 30% 오른 가격을 그냥 수락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가격이 높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자동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신 세계 카드처럼 여러분은 이미 중심에 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스스로를 진열대 가장 낮은 곳에 전시해 놓는 거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먼저 선언할 때 세상이 그 가격에 맞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잔고를 불리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 볼게요. 이 골라주신 타로 마이너 검 카드 중에 여왕 카드를 골라주셨는데요. 이 여왕은 원래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어떤 판단력, 냉철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여왕입니다. 이제 검을 높이 들고 이제 왕좌에 앉아서 어떤 상황도 편견 없이 꿰뚫어 보는 그런 강인한 여왕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놓이는 순간 그 날카로운 지성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 냉철한 판단은 차갑고 편협한 그런 선입견이 되고 이 통찰력은 굳어진 편견으로 변질돼요. 이 역방향 여왕이 의미하는 여러분의 가난의 공식은 부자 알레르기 패턴입니다. 이 돈과 부자에 대한 이 오래된 편견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진 나머지 그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성공해서 이 돈을 많이 번 사람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렇게 돈 밝히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 없어. 저 사람은 뭔가 뒷구멍으로 뭔가 했을 거야. 뭐 저렇게 돈이 많으면은 좋은 일도 하고 남도 좀 돕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니 저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이것들은 깊은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절대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들을 자동으로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는 여러분 뇌의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가 하는 가장 못쓸 짓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여러분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등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돈 많은 사람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돈을 갖고 싶어하는 이 모순은 이 단순하게 시기심으로 보면 절대 안 되세요. 이 패턴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가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어떤 가정 환경, 돈 밝히면은 못된 사람이라는 어떤 어른들의 말씀, 이 부자를 항상 악당으로 그리는 어떤 특히나 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무의식 속에 돈은 곧 악마라는 어떤 공식을 우리 무의식 속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적으로는 돈을 원하면서 이 우리의 무의식은 돈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요. 이 검카드 여왕의 날카로운 검이 진실과 생산적인 목표를 향해야 할 때 역방향에서는 그 검이 부자가 될 어떤 가능성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밀어냅니다.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막 이러면서 외면해버려요. 수입이 늘어날 어떤 기회가 생겨도 아, 나 진짜 돈만 밝히는 속물이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스스로 발을 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 바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지독한 가난의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를 욕하는 이 시간 동안 이 부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손가락질을 비웃으며 이 쉬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뭔지 아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자들을 거부하고 속물로 치부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한 채 현실을 정면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자를 향한 여러분의 혐오는 오로지 여러분이 부자가 될 기회만 막을 뿐이지 아무런 긍정적인 또는 생산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골라주신 치유 카드 한번 볼게요. 이 타로 마이너 에이스 지팡이 카드입니다. 이 구름 위에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손이 이 타오르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또 이 아래로는 풍요로운 땅이 펼쳐져 있어요. 이 카드가 상징하는 바는 이 새로운 열정과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의 불꽃이 이렇게 막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까 보신 우리 역방향 여왕검 카드에 어떤 이 굳어진 편견을 다 태워버리고 이 풍요를 향한 욕망에 당당히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럼 솔라의 마지막 처방전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성공한 어떤 부자 한 명을 찾아보세요. 이 존경을 받을 만한 부자라면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어떤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정당하게 부를 이룬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돈을 번 노하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솔라는 워렌 버핏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남긴 명언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저는 이 워렌 버핏의 원칙에 따른 어떤 장기 투자법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어떤 정신과 이 검소함 이것을 가장 큰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도구예요.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이 나쁜 사람의 손에 있으면 무기가 되는 것처럼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쥔 사람의 의도가 돈의 용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돈을 쥐었다면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이 부자를 혐오하는 거는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비행기를 두려워하는 거와 같은 이치예요. 이 에이스 지팡이 카드의 불꽃처럼 이제 그 아이러니한 편견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만의 풍요를 향한 어떤 열망을 한번 키워보세요. 이 여왕의 검을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 편견이 아닌
가능성을 향해 겨누고 사용할 때 이 여러분의 빈 지갑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돈 좋아하는 솔라가 말이 참 많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 얘기를 하러 왔다가 이 사고방식 얘기를 잔뜩 들으셨는데, 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통장 잔고보다 우리의 사고의 회로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재테크 정보를 얻어가도 결국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부자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운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이 돈을 대하는 사고 구조의 차이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을의 사고 방식을 찢어버리세요. 우리 모두는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날카로운 결핍을 날카로운 무기로 바꾸는 순간 돈은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정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회로가 조금씩 을에서 갑으로 전환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솔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통찰과 조금 더 사이다 리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